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복귀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하면서 당 내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장경태 의원과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치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인 위원장님 좋은 소식 있으시다고요? 몽골 공화국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으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사막화 때문에 나무 심는 일하고 예. 그 취약계층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 그것 때문에 제가 훈장을 받았는데 나무 심고 이제 아이들 교육 시설 같은 거 제공했던 건가요? 예. 좋은 장관이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했는데 제가 그거를 받게 돼서 좀 쑥스럽기 짝이 없어요. 네, 네. 25년 동안 그런 일을 25년 정도 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해서 그런 몽골을 다녀보니까 특별히 사막화 기후변화 때문에 몽골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나무 심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한 성과도 있었고요. 몽골 정부가 변하고 그래서 식목일도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 10억 그루 나무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좀 성공을 했어요. 일부 지역에서. 그래서 세계적인 그 사막화 방지하는 그런 일에 모범이 되기도 하고 좋은 사례로서 유엔에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죠? 자, 임명진 위원장님께서는 과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그렇습니다. 하셨고 상임 고문도 하셨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좀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 사안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입니다만은 보수 진영이 분열이 계속되어 왔죠. 그런데 탈당을 하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전직 대표를 제명하고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정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부재라고 생각해요. 당이라는 게 이런저런 분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정치적으로 잘 해결을 하고 봉합을 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의견이 같을 수는 없죠. 공산당 안에도 무슨 분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건 물론 같은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정당을 하는 거다 그렇게는 말하지만 그래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당 말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분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나갔다가 다 다시 들어왔거든요. 얼마 전에 다 들어오고 말았거든요. 결국은 그게 분당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교훈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대표를 징계를 한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난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9명 중에 1명만 봤는데 1명은 기권, 7명이 찬성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명을 하는 게 옳다 그런 여론도 있는 거고. 또 그 후에 16명이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물러나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런 성명. 그런 발표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 찬반 양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대화를 하고 봉합을 해야지 제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막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난 민주정당으로서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도 그런 내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용케도 잘 이렇게 봉합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가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민주당에는 정치를 전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국민의힘에 보면 판사하던 사람들, 밖에서 교수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민주당을 보면은 당 내에 어른들도 있어요. 조언을 잘 듣고 그렇게 해서 당을 잘 끌고 가는데 우리 서른 의원 같은 님도 계시고 또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당내적으로 조언을 하고 당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무슨 뭐 정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뭐 당대표도 하고 정치에 일천한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요. 그렇죠. 그렇고 또 당내에도 그런 무슨 뭐 좀 정치적인 뭐 멘토라고 그럴까 어른이 없고 밖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안타깝게 그지가 없어요. 네. 정치가 부재하다.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지난번에 해주셨어요. 그 12.3 계엄 있고 난 뒤로 예.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로 나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는 걸 보니까 그 얘기가 틀림없이 맞았구나 하는 다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저래가지고는 저 당 안 됩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지금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는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당만 깨지는 거죠. 분열이 계속되는 거죠. 그건 결국 원인 제공은 누가 했든 간에 그걸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남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은 국민의힘이 정말 집권당이 되고 새롭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완전히 새로 나와야 합니다. 예. 첫째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리고 새로 시작합시다 하고 새로 나와야 돼요. 예. 그게 유일한 처방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그런 결정을 지방선거 전에 해서 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선거를 치른다면은 오히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 지금보다.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뭐 이렇게 그런데 얘기하는 시각도 있고. 지난 날들의 그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예. 나가가지고 잘 된 사람 못 봤어요. 다 실패를 했어요. 나가가지고 잘 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스스로 나간 건 아니니까요. 제명을 했다 하더라도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한 건데요. 그 뭐 서울시장 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또 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뭐 당내에도 있고 당 밖에도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서울시장이든지 뭐 나는 정치적으로 재격이가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해요. 이렇게 혼자는 안 돼요. 사실은 정치라는 게. 또 혼자 저렇게 해서 대도 안 되는 거죠. 정치 풍토라는 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고요. 지금 처신을 잘해야지 저거 잘못하다가 만약 서울시장 나와서 떨어지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정치 생명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재보궐선거 가능성도 글쎄 그것도 뭐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무소속으로. 예. 저는 뭐 재격이가 그렇게 재격이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하고 예. 이러나 저러나 장동혁 현재 지도부와 잘 타협을 하는 그런 화합하는 그런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예를 들면 뭐 또 혹시 우리 서루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라든지 뭐 그런 게 구성이 되면 뭐 다 그때 통합을 해본다든지 나뉘어져 가지고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 뭐 국민의힘도 성공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뭐 한동훈 뭐 전 대표가 성공할 거다. 그렇게 나는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 같이 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지는 어떠해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합을 지금이라도. 모색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한동훈 징계당한 대표에 상황에서, 대해서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서울시장 출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뭐 이준석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조언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예. 왜 말이 안 된다고 보시죠? 아니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분명히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할 텐데 그러다 대고 다시 또 자기도 출마를 해요? 그럼 뭐 오세훈 시장은 무슨 원수 줬습니까? 불을 보듯이 빤하지 둘 다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준석 씨가 조언을 해도 아주 그냥 망할 조언을 한 셈이죠. 그건 조언이 아니죠. 그 안 되는 이야기고 예. 그게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대구, 부산, 인천, 글쎄요. 계양을 대구가 어디가 됐든 간에 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상태, 당이 이 상태로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다 깨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 같이 책임이 있으니까 다 책임지자. 그리고 외부에서 새로 영입해서 새로 당을 꾸려 나가자. 이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라 생각합니다. 그것 안 되면은 보세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아마 망할 거예요.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입니다.
그거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다 깨지고 나는데 또 비상대책위 구성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거 안 되고요. 지금 빨리 비상대책위 구성해서 이 지방선거 대비하는 게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가는 것이 예. 그나마 당을 사랑하는 자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 없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그 완전히 책임져야 됩니다, 나중에. 전혀 회상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셈이 될 거예요. 예. 자, 향후 상황이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번에 이제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최민희 의원의 그 국정감사 기간 중에 딸 결혼식 했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리심판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첫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병기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 무소속이 됐죠. 이 분들에 비해서 어떤 형평성이 좀 그런 그 논란이 좀 제기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장경태 의원이나 이제 최민희 의원이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좀 가까운 그런 이제 인사로 분류가 돼서 그런 논란을 좀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그 분석이 나오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차제 정리를 다 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국민에게 다가가자 예. 이런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은 뭐 보질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예. 보면은 이게 추행 등등은 나중에 보면 다 사실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뭐 장경태를 죽이려고 그렇게 없는 걸 만들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결과가 안 좋은 결과로 나올 거라 저는 보고요. 어허. 경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봐야 알겠지만은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은 뭐 그 양자역학입니까? 그걸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죠. 왜 그런 뜬금없는 얘기를 해서 결혼식을 예, 뭐 공부하려고 그다음에 이제 몰랐다 이 이런. 축의금이 뭐 또 어떻게 돌아왔는지 뭐 그 등등이 예. 있는데 국민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줬죠. 그래서 당이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말씀드린 대로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은 이렇다. 다 정리할 건 다 정리한다. 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람직한 조치라고. 뭐 바람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 예. 본인들은 억울하고 할 말이 많겠지만은 예,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국민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볼 거예요. 예. 그리고 민주당 자신을 위해서 또 이재명 정부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문제는 옛날처럼 좀 우물우물하고 가는 일은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옛날에 보면은요. 예. 국민의힘 쪽 보수 쪽에서는 뭐 그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엄격했거든요. 예. 근데 난 민주당에서 뭐 윤리심판원인지 거기서 제명됐다든지 벌을 받았다든지 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자기들끼리 뭐 서로 잘 단합을 하는지 어떻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국민들이 그거는 용납하지 않을 거로 생각해요. 특별히 그게 사실 이 거대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전 부패라든지 저런 것들이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덮어나갈 때 그게 균열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정권에도 상당한 타격이 가하게 되고 국민적인 심판은 또 혹독할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너무 좀 유야무야 가는 거 아니냐. 아니 전재수 씨 같은 경우도 뭐 한 사람은 똑같은 혐의인데 한 사람은 징역 가서 지금 2년 받았어요. 권성동 의원은. 똑같은 혐의인데 전재수 씨는 지금 뭐 부산시장 출마한다고 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나는 뭐 무슨 뭐 야당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을 위해서 여당 자신을 위해서 네. 특별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걸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개파적인 뭐 특별히 이게 민주당을 보면 개파의식이라든지 네.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게 상당한 후폭풍으로 다가올 거다. 네. 그렇게 생각. 뭐 다가오는 선거도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이 좀 이러니까 네. 뭐 민주당이 다 이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앞으로 4개월 남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격하게 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라고 전재수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얘기를 했던 뭔가 하는 그 사람이 얘기에 자꾸 오락가락해요. 세계를 2개 줬다 그랬다 1개 줬다 그러고 뭐 4천만 원 줬다 해도 2천만 원 줬다 그러고 예. 그걸 이제 들여다 보면은 전재수 의원은
계속해서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했어요. 예. 근데 통일교 쪽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을 하려고 목을 메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보가 작동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펄쩍펄쩍 뛰죠. 내가 무슨 그런 적 없다. 예. 그래서 좀 평소에 좀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제 양반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야. 전재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 뭐 보면 전재수 텔레비전 받았지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네.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거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수사를 정말 정밀하게 해봐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글쎄요. 지금 뭐 수사 그런데 중이니까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지금 의혹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네. 경찰에서 수사를 빨리 해야죠. 아니, 잠깐, 엄격하게 전재수 의원 해야죠. 스스로가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까 예. 특검으로 풀든지 해야 돼요. 예, 경찰 못 알겠습니다. 믿겠다고 예, 나온 지금 뭐 판이기 진행 때문에. 중인 사안이니까요. 예, 그거 한번 계속해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가 어제 본회의 열고 오랜만에 법안을 90여 개 민생 법안 위주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특별법. 여기에는 뭐 반도체 관련한 세제 인프라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공휴일에 재헌절을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법률들이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그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가 느려서 좀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우려를 표명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좀 생산적인 국회 지금 개헌 문제도 사실은 조금 더 논의의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잘했어요. 예. 대통령이 이제 질책은 아니죠. 예.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국회가 반응했다고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결과적으로는 잘 됐으니까요. 민생입법이 잘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회법이 개정이 됐는데 의장 얘기로는 그 필리버스터 한다고 죽겠다는 거예요. 주호영 의원 이제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거부하니까 이하경 부의장하고 이 두 분이 의장하고 두 분이 이제 사회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건 완전 잠 고문이죠.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 되는 셈이죠. 현실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졸도하겠다. 이게 이제 여야가 다 지켜봤으니까 예. 그 부분은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풀린다. 풀릴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싸우고만 있느냐. 예. 저도 국회에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번에 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얘기를 해보면은 접근하고 그리고 풀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예. 그냥 틀어졌다 해서 나 안 봐.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안 풀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네, 민생법안 90개를 통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뭐 양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거대 여당이 그 야당을 존중을 해서 야당의 얘기를 좀 잘 듣고 네. 그리고서 서로 합의를 해서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좀 통과를 해놨는데 오히려 민노총이 요구를 해서 했는데 이런 민노총에서 그거 좀 어떻게 바꿔달라면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졸속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야당의 얘기를 좀 충분하게 듣고 민생 법안이야말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거 일이거든요. 빨리빨리 한 건 참 잘했는데 내용도 좀 여당하고 야당하고 좀 잘 합의를 해서 국민적인 입장에서 꼭 그런 법안을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어떤 정치 복원이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